여기 청주입니다. 청주에 규모가 상당히 큰 재활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름도 좀 특이합니다. 이름이 첼로병원입니다. 첼로병원. 왜 이름이 첼로병원이 되었을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저게 써 있네요. 건강을 연주하다. 첼로. 특이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아니, 이런 옷 입고 뵙는 건 또 처음 뵙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강민호 원장님. 병원 한 바퀴 좀 구경 좀 시켜주세요. 네. 네. 와, 이게 뭐 저는 네. 이렇게 규모가 큰지 몰랐습니다. 네. 환자분들 계셔가지고. 네네네. 아니, 근데 예. 첼로병원, 왜 첼로병원이에요? 뭐 첼로가 워낙에 이제 인간의 목소리랑 가깝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첼로 연주를 이제 안고서 하잖아요. 네네네네. 환자를 저희가 이렇게 그렇게 보살펴드리려는 목적. 그리고 그 낮은 음자리를 보고 연주를 한다네요. 첼로가 그래서 낮은 곳에서 네. 우러러보면서 환자를 대하고자 하는 야, 그런 의미가 복잡하게 여러 가지 있구나. 네, 그런데요. 그래서 네.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서 진 거라서. 그래요? 네네, 공모를 해서 의미가 있네요. 저희가 이제 뭐 재활병원이에요. 네. 재활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뇌졸중, 뇌경색 환자들 네. 그런 분들 입원하셔서 전체적인 재활을 이렇게 입원실이 굉장히 많겠는데요? 지금은 250병상이고요. 앞으로 이제 그 앞에 건물도 져서 더 져요? 400병상 정도로.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요 인공신장실 네. 투석할 수 있는 이제 그 곳을 만들었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투석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병행을 해서 할 수 있는 병원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좀 특이하게 이렇게 해서 아. 신장내과 그 교수님 하시던 분이 나오시면 저희가 같이 조인하게 됐어요. 네. 야, 그러다가 공부 한번 하러 오시죠. 우리 강 원장님이 워낙 그 감각이 있으신 분이라 제가 충분히 감을 잡았습니다. 네. 세상에나. 신기하죠? 네. 여기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저절로 뭐가 날 것 같은데요? 와, 이거 진짜 장비들이 대단하구나. 사람이 하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물론 네. 사람이 하는 게 더 섬세하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네.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로봇이 이제 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걸 보니까 저도 이제 그게 몰랐던 부분인데 그러네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되게 만족스럽게 치료를 받으시고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고 치료 과정 중에 이렇게 세심하게 또 로봇 시기에 그러니까요. 따라서 좀 달라지는 그런 이게 치료를 지금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부위별로 네. 굉장히 이제- 다양한 기계가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걷는 것들을 주로 하는 거고, 또 네. 상체, 상지라든가 이런 좀 네네. 그런 기계들도 있고요. 야. 근데 이런 것들이 보험이 돼요?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그렇겠죠. 네. 야, 얘 손가락인가 봐요? 네. 대박. 야, 이런 것도 있구나. 대부분의 기계들이 네. 100% 다 힘을 줘서 주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의 의지가 있고 뭔가 좀 저항이 생기면 로봇이 도와주는. 걷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네. 식으로 대부분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는 거는 한계가 있을 텐데 네. 로봇은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거의 헬스장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누워서 할 수밖에 없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분들, 걸을 수 있는 분들까지 이렇게 저기 전차적으로. 보니까 뇌신경 자극 치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뇌경색 같은 네, 걸로 그런 분들 네. 머리에다가 이제 자극을 줘서 네.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 근데 이런 그 기계 분야들은 주로 어느 나라 제품들이 많이 수입이 미국이 되나요? 많겠죠. 미국이 미국이 많습니까? 많겠고 네. 동유럽 쪽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뭐 스웨덴이라든가 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좀 정확히 아는 게 앞으로 아니어서. 우리나라도 좀 이런 게 좀 많이 만들면 좋은데. 만들고 있어요. 그래요? 있는 제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큰 기계들 말고 네. 이제 작은 그리고 이제 걷는데 좀 보조가 될 만한 그런 장비들은 실제로 만들고 있는데
조금은 차이가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겠죠. 네. 어우, 그래도 뭐 대단합니다. 네. 이쪽은 이제 뭡니까? 이쪽은 이제 도수 치료라든가 아, 도수 치료. 물리 치료 이제 하시는 네, 분들. 물리 치료. 네, 네, 네. 여기는 이렇게 이제 1대1로 할 수 있는. 야, 근데 시설들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정말 모든 게 다 최신이네요. 네. 이 트랙 자체가 이게 환자분들 다 운동할 수 있는 아, 그렇네요. 네. 시스템이 되어 있어가지고. 병실이 너무 깨끗해요. 대한민국에. 와, 정말 깨끗하고 좋다. 네, 옥상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옥상도 예쁘다. 아니, 그 행복하시겠어요? 행복합니다. 일터가. 네. 아, 좋습니다. 일터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그렇죠. 일터를 구상하면서, 그죠? 첼로 연주하듯이 네. 병원을 연주하고 또 보니까 제가 느껴지는데, 아, 그래. 그 주인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역시 직원들도 그게 느껴집니다. 환자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아, 그래요? 이름이 다 붙어 있네. 네. 네. 그래서 텃밭을 가꾸고 하는 것도 네. 계시는 직원분들의 손도 많이 갔지만 환자분들의 손도 되게 많이 간 곳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되게 좀 의미가 있고 어. 과일 같은 것도 심어놓고 뭐 꽃도 심어놓고. 여기 오니까 가을이 느껴지네. 네. 아, 참. 저도 보고 많이 배웁니다. 네. 네. 아, 참. 서울하고 공기가 또 차원이 다르네요. 좋으시죠? 네네네. 아, 좋습니다. 아, 이렇게 병원까지 와가지고, 연석이 아빠를 만나 뵙네요. 네. 연석이 할인이 아빠. 네. 네. 야, 근데 이 병원이 되게 커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오픈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이렇게 큰 병원이 될 줄 몰라서요. 그러니까, 지금 또 증축하신다면서요? 아, 네. 이제 그 뒤에 네. 원래 이제 땅이 네. 있었고요. 음. 처음에 너무 이제 돈이 많이 들어서 네. 한 번에 다 못 짓고 네. 이제 앞에 500평 정도 규모로 짓고 나서 네. 이제 한 300평 정도 되는 건물을 지어서 이제 브릿지를 놓을 생각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노인들이 많이 또 노인 시대가 네. 돼서 네.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잘 돼야죠. 아니, 그나저나, 네. 연석이가 네. 저희는 다 의대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빠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아유, 저는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 네.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죠. 아니, 왜냐면 연석이가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연석이는 굉장히 똑똑한 아이였고, 네.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의대를 갈 거라 생각했고, 또 아빠도 네. 지금도 이렇게 큰 병원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들 하나인데, 물론 딸도 있지만, 네. 그 아들이 병원을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하면 그런 희망을 당연히 의사분들은 가지시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갑자기 네. 갑자기 버클리 음대를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재미난 인생이죠. 재미난 인생이죠. 재미난 인생이고, 네. 자식은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빈공.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강요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네. 본인이 원하는 삶이 있는데 사실 네. 그거를 도와주는 게 제일 맞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많이 튈지, 그러니까 이런 길을 가다가 완전히 샛길도 아닌 네. 다른 길이 되어버린 그런 길을 갈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저는요, 네네. 여기 병원에 이렇게 오면서 첼로 병원? 이것도 뭐지? 하면서 언뜻 딱 생각드는 게, 네. 이 아빠의 피해도. 뭐 꼭 그렇진 않고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지은 건 아니니까. 근데 그래요? 약간의 그런 뭐 감성적인 부분은 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뭐 그거를 이렇게 딱 뭐 연상시키는 건 어쨌든 아니고, 네. 언제 갑자기 진로를 확 바꾸게 된 거예요? 중3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중3. 예, 중3 때, 사실 공부도 곧잘 하기도 했고. 잘했죠. 잘하기도 했고. 네네. 물론 약간 이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네. 이제 한국식 교육에 대한 네. 어떤, 이제 반감. 회의감 좀 뭐 이런 있고. 거. 네. 이제, 거기서 교육받은 건,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네. 거기서는 되게 좀 그래도 재밌게 받고 왔던 그런 교육 같은 것들을 여기서 너무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줄 세우듯이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누구나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반감을 좀 갖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네. 저희는 끝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가 뭘 하고 싶건 간에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난 이후에 해라. 네. 그래서 접어든 듯 하다가 다시 또 고개를 들다가 막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다가 네. 중3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고 본인이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취미 활동 하라는 식으로다가 원하는 기타 같은 것도 사주기도 했고요. 네. 그런 것들 처음에는 사실 취미 활동으로다가 하다가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아빠 입장에서는. 네. 아니 의대 가가지고 취미 활동으로 기타 치고 그렇죠. 그러면 되지. 그럼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 무슨 저 뭐 음대를 가가지고 밥 먹고 살 수 있겠어? 뭐 이런 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음대를 가는 것 자체가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네, 말도 네. 이해가 갈 것 네, 같아요. 네. 왜냐면 엄마 아빠가 음악인 출신이야.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네. 가는 과정이 일단 너무 힘들고 네. 대학을 합격할지 못할지 모르는 네. 그렇다 그래가지고 아무런 그런 뭐 증명서, 네. 졸업장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 능력 하나 믿고 뛰어들기에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사실 아니 많았죠. 근데 보통 음대도 아니고 UC 버클리잖아요. 버클리. UC 버클리 UC 아니에요. 아니야. 저 보스턴 여기 보스턴에 버클리 음대. 음악대학. 본래 음악은 저기 저 보스턴 음대가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버클리 쪽, 저 UC 쪽은 네. 그 음대가 아니고. 그렇죠, 네, 맞죠. 네. 네. 거기가 세계 최고의 지금 음대인데. 실용음악을 네, 그럼요. 하는 거기 저 싸이도 거기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김동률도 게. 나오고 뭐 네, 이런 자, 사람이 그런데 어찌하다가 그렇게까지 발전했을까?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사실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저희와 이제 상의를 한 부분들이 입시를 할 거냐, 네. 말 거냐. 네. 그럼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할 거냐, 네. 대학교 입시를 준비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상의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저희는 끝까지 사실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가서 네. 2학년 정도까지는 과정을 밟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음대를 진학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든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처음에 그럼 국내에 있는 음대를요?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한 게 네. 국내에 있는 음대는 사실 지원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좀 이름 있고 좀 그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곳들은 아예 뭐 우리나라 어렸을 거의 때부터 도제잖아, 예, 도제. 하지 않고 네, 그렇게 누군가에게 교수님께서 사사받지 맞아요, 않으면 맞아요.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알고 어. 여기는 아닌 것 같다. 네. 네가 음악을 정말 진심으로 하고 싶으면 네. 국내 대학 말고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떻겠냐 그랬더니만 또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고등학교 과정을 어쨌든 들어가서 하자. 네. 하다가 네가 정말 가고 싶으면은 외국의 대학을 한번 네. 뭐 어레인지 해보자 네. 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처음에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알아봤죠. 네. 걔를 데려가서 학원에서 네. 학원 데려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버클리 음대가 제일 유명하니 한번 그쪽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을 한번 데려가 보자. 혹시 아빠 이런 마음으로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아예 그냥 화끈하게 센데 그렇죠. 봐갖고 떨어질 게 떨어져라. 분명하니까 떨어져라. 떨어져. 그래야 얘가 정신 차리고 저 의대를 준비. 나 그 마음 이해할 것 같아요. 그 다 똑같은 과정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저희도 사실 이제 그런 과정으로 갔어요. 네. 그런 생각으로 한번 밀어줘 보자. 네. 끝까지 한번 할 때까지 해보라고 하고 네. 이제 접으면은 접는 거고 그랬는데 가서 얘기를 해보니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네. 보스턴 그 버클리 음대를 준비시켜 줄 만한 학원이 있어요? 그나마 서울에 갔으니까 이제 알아보고 할 수 있었는데 네. 한 두어 군데 정도가 있고 네. 그 중에 조금 유명한 곳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많이 배출도 하기도 했고 그런 똑같은 과정은 아니지만 차라리 싸이를 찾아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돼. 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아봤더니 거기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모범적인 생활을 했던 친구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만 본인이 이제 준비해서 하면은 1년이고 2년이고 준비해서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네. 준비를 했어요? 일단은 고등학교를 안 갔죠. 고등학교를 자퇴? 아니요, 고등학교를 등록을 안 했어요.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졸업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했던 부분이긴 한데, 네. 이제, 연석이 엄마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었잖아요. 네네. 이제 명퇴를 했어요. 아, 명퇴를 그러세요? 이렇게 네. 그러면서 서울을 같이 올라간 건데, 네. 그간에 봤던 많은 네. 그런 학생들의 이런 그 과정을 봤을 때, 고등학교 과정에 만약에 공부가 아닌 다른 분야로 나갈 것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결코 고등학교, 우리나라 같은 고등학교 교육이, 네. 교육 과정이 쉽지 않을 거다. 네. 왜냐하면은 내신도 신경을 안 쓴다고 하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꼴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신도 어느 정도 이제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게 되고. 그러면 고등학교를 그래서- 안 가고 네. 어떻게 보스턴 대학을 간 거예요? 보스턴에 버클리를?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를 볼 생각을 하니까 네. 검정고시는 학교를 6개월 동안 그만뒀던, 그러니까 적이 없는 상태로 6개월이 경과가 돼야지 아, 네.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데,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는 순간 8월에 있는 그 검정고시를 못 보겠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냥 중학교를 마치고 네. 고등학교를 그 등록을 안 하면 그냥 6개월 있다가 시행되는 8월 달 검정고시를 볼 수 있어요. 8월 달에 그럼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 검정. 졸업 검정고시. 그게 시험. 그래야지 그 다음 해 1월에 있는 네. 버클리 음대 시험을 보겠더라고요. 아니 근데 말 참 쉽게 하시네. 쉽게 하죠. 아니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과정은 어렵습니다. 6개월에 있다가 네네. 고3 과정을 다 마친 검정고시를 봐줘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중학교 3학년의 과정 동안에 네. 나름 그래도 공부를 좀 열심히 했다, 네. 과정을 좀 제대로 밟았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준비하면은 고3 검정고시는 아마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하면 일단은 연석이는 특별하게 공부를 잘하고 충북 의대를 갈 수 있는 아이였어요. 뭐 아까 부인하시더라도 네. 6개월 동안 학교를 아예 안 다니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친 고 시점 정도에 대해서 고3을 다 마친 그 고등학교 과정의 검정고시를 합격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고3까지는 아니고 아마 고등학교 2학년 정도 과정까지 나올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고3을 졸업한 과정을 보는 게 그게 아이고, 검정고시잖아요. 아이를 뭐 깎아낼 그건 없지만 이제 어쨌든 고등학교 그래도, 졸업 예. 자격 검정고시를 취하는 거 아닙니까? 취득했죠. 네, 그렇게 취득을 하고 했어. 그러면서 사실 토플 준비도 같이 했어요. 네네. 그래서 토플이 사실 아주 높은 점수가 나오진 않았지만 네. 이제 대학에서 요구되는 것보다는 훨씬 높게 나왔죠. 네. 그래서 토플 점수와 이제 그 검정고시, 자, 좀 짧게 설명을 고등학교 하자면 졸업장. 그러면 지금 만약에 연석이가 학교를 다니면 한국에서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대박.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지금 10월 달이에요, 지금. 예.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인데 지금 대학교 1학년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8월에 갔으니까. 대박. 네. 그것도 그냥 일반 학교가 아니라 예, 그 명문인 세계적인 명문인 네. 싸이가 나온 학교. 또 누가 나왔다고요? 김동률도 나왔고요. 아, 네. 최근에 뭐 여러 명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다 기억을 버클리 못합니다. 음대를 네. 가게 됐습니다. 버클리 음대를 가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네. OSS의 유학 생활이 어떤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많은데 네. 얘기해 보세요. 연석이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을까? 네. 단순히 그 사춘기의 치기라고 생각하기에는 네. 너무나 이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제 음악에 대한 열망,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뭔가 좀 나는 이 길을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확고한 생각 같은 것들이 좀 자리를 잡았던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심어준 게 아니거든요. 네. OSS에서 이제 심겨져 온 것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국내에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감히? 국내에 있었으면 이렇게 했죠. 네. 그냥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모두 다 1점이라도 더 따서. 뭐 그렇기도 하지만 네. 연석이는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 키웠을 때까지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은 네. 수능을 잘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이 잘 저희가 듣는 아이 쉽게 얘기를 하면.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검색이, 그러면은 네. 그렇게 가고 맞아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렇게 가고 네. 공부도 그렇게 했던 친구거든요. 네. 근데 갔다 와서 바뀐 거는 그거 하나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 나는 나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살겠다. 살고 싶다. 뭔가 좀 그 그런 어린 부분에서 나이에. 너무 두렵죠. 네. 예.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사실 결심이기도 한데 네. 그걸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고 저도 우리 애들한테 왜 너는 왜 취직을 굳이 하려고 그러냐, 남이 만들어 놓은 틀에 왜 너를 자꾸 맞추려고 그러냐, 그렇죠. 너가 네 인생을 한번 꾸려가봐. 저는 오히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성인이 됐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그건 그렇네요. 어찌됐든 저희가 계속 보살핌을 줘야 되는 음. 나이기도 하고 그렇네요. 아직은 잘 모르고 결정을 했을 때 본인 스스로 어떤 그런 뒷감당을 할 수 없는 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고등학교를 졸업할 시점, 네. 대학교에 가서는 지가 결정을 하더라도 네. 그 전까지는 부모의 의견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저희는 누누이 생각했었고 네. 지금까지도 사실 그 부분은 바뀌지는 않았어요. 생각 자체는 바뀌진 않았는데 너무나 저 스스로 이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나는 이 부분을 꼭 어떻게든 해야 되겠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요. 네. 그 정도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가 그 정도 그러니까요. 인생을 살 네. 정도의 용기와 네. 추진력이 있다면 설령 나중에 그거 안 한들 못 살겠어요? 그렇긴 한데 그게 그런 용감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치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아이들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정말 대부분의 뭐 연석이도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지만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시켜놨더니만 조금 네. 있다가 아닌가 봐요. 그러는 경우도 이제 있었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네. 사실 그런 부분이 너무 이제 걱정이 됐던 부분이라서 네. 네. 사실 섣불리 생각을 못했던, 그러니까 결정을 못했던 부분인데 마지막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네. 와이프랑 얘기를 하기를 그래 어차피 검정고시 볼 거고 졸업장 있으니 가다가 정말 안 되면은 다시 돌아오는 걸로 네. 공부를 다시 뭐 하겠다 그러면 공부를 시키면 되는 거고 네. 다른 무언가를 하겠다 그러면 그걸 시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네. 그리고 연상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돌아올 테면 돌아와라. 네. 하다가 이 길이 도저히 아니겠다. 그럼 네. 다시 돌아와서 공부해라. 제가 네가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네.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는 내가 전적으로 서포트하마라고 얘기하고. 선생님 아마 제가 왜 웃냐면은요. 네네. 제가 왜 웃냐면 네. 제가 대학교 때 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그 영어책도 쓰고 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네, 대학교 4학년 알겠죠. 졸업할 때까지 28권의 영어책을 냈어요. 예.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걱정하셨습니다. 왜 근데-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시는. 아니 대학교 때 네네. 너 맨날 그렇게 아르바이트 애들 가르치는 거 아르바이트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너 그렇게 갖고 나중에 어떻게 아. 취직해갖고 뭔가 큰 안정적인- 돈을 벌자. 그러니까 그렇죠, 대학교 때 그렇죠. 오히려 네. 그렇게 하면 큰 돈을 벌잖아요. 네네. 그렇다 나중에 어떻게 취직할래? 이게 이제 부모님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겠구나. 그랬죠? 네. 근데요 한번 튀어보니까요 네. 튀는 맛이 짭짤해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남들이 네. 너 훌륭해, 너 공인이야, 잘나서 자꾸 이러니까 잘 나게 되던데요. 잘 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아, 예. 그렇게 되더라라는 네. 얘기예요. 그 연석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가면 또 온갖 소위 말하는 라이족들이 많이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또라이들. 미안합니다. 좋은 의미입니다. 아, 좋은 예. 의미. 저도 라이니까. 그런 그 특이한 애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요. 세계적인 아이들. 맞습니다. 네. 그런 데서 아마 짭짤할 거예요. 그 느낌이. 저도 그런 건 이제 많이 보고 오라고 그럼요.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천재성들이 있는 아이들이 모아놓으면 거기에서 꿈이 네. 일반인들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러길 바라야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석에는 성실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뭐 아버님 말씀하신 대로 뭐 유턴해서 다시 가더라도 얼마든지 갈 거고. 이제 그러지 않길 바라야죠, 이제는. 네네. 이제는 그럼요. 그러지 그럼요. 않길 바라고 음. 쭉 끝까지 잘 갔으면 좋겠고요. 네. 뭐 사실 이제 가면서도 우여곡절이 많긴 했는데, 네. 가서 이제 사실 17살이니까, 네. 이제는 딱 여기 만 나이로 17살이고, 거기서도 앞으로 미국 나이로 만 나이로 이제 성인이 되기까지도 아직 한참 남은 네. 시기거든요. 아마 대학교 마칠 때쯤 네. 이제 그 사이에 술집도 못 갈 거고, 네. 이제 아마 그때쯤 술집을 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그 신분으로 4년 동안을 계속 이제 있어야 되는 시기여가지고 저희가 사실 그 걱정이 그런 것도 사실 OSS의 경험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었을 것 같아요. 힘들었죠. 그죠? 연석이는 네. OSS를 다녀오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고 또 아버님께서 보셨을 때 네. OSS에 1년 갔다 왔죠? 네, 네, 1년 갔다 온 것이 인생에 어떤 변화를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석이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따라갔던 아이예요. 저희 말을. 그리고 영어도 가기 전에도 사실 뭐 영어 유치원 나와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들 중에서도 좀 잘하는 편이기도 했고 그럼요. 가서도 좀 잘 적응을 하고 이제 있다 왔는데 저희는 제일 잘 보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네. 물론 영어가 많이 늘어온 것도 있겠지만 네. 자기 스스로 뭔가 이렇게 결정하고 네. 이렇게 공부를 하는 데 있어도 사실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면은 잘 못 하잖아요. 네. 근데 본인 스스로 결정하고 하게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커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이제 걱정을 오히려 유발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이제 하려고 하는 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크게 작용을 했다. 그 다음에 좀 무식해졌다고 해야 되나? 무식하고 용감해진. 그죠. 들이대고 어. 뭔가 안 돼도 좀 하려고 하는 네. 좀 저돌적이 된 그런 부분들 본래 연석이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을 것 아니었었어요. 같은데. 그런 걸 전혀 네, 착하고. 못했다라고 그렇죠. 보다도 약간 순진하고 안 시키는 거 하고 안 그냥. 보였던 친구인데 그런 맞아요. 것들이 조금 이제 보여지고 하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신기했죠. 신기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이렇게 가버렸고 가면서도 사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혼자 출국을 했어요. 아 그래요? 시험 보러? 아 시험 시험은 이제 학원에서 이제 원생들하고 네.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일본에 가서 시험을 보고 왔고요. 일본에서 예. 시험을 봐요? 이제 여러 나라에서 시험을 보는데 이제 덕분에 그래요? 교수님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는데 시험 보는 곳이 우리나라는 이제 그 대학에 딸린 곳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아마 네. 그쪽에서 이제 트레이닝 받은 그러니까 교육받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보시는 것 같고요. 이제 학원을 통해서 하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일본에 네. 가서 많이 받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4명인가 같이 가서 네. 이제 테스트를 받는데 와 영어가 네. 되게 중요하게 작용했던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시하고 너무 달랐던 그 부분이 네. 일단은 우리나라 입시는 굉장히 딱딱하고 뭐랄까 이제 겁을 주는 그런 뭐 심지어 저 식이잖아요. 블라인드로 하잖아요. 그렇게도 하고. 막. 그래서 첫 소절 딱 그만 뭐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한간에는 뭐 이제 사사 받지 않으면은 사실 뭐 그렇죠. 못하는 그런 네네네.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 듣는데 거기는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한테 한 30분 정도를 이제 이렇게 네. 투자를 해서 다 들어보나 봐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긴장해서 못하는 것 같으면 긴장도 막 풀어주고 아니야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고서 자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을 다 보여줄 수 있게끔 이제 네. 하고 그런 것들 테스트하고 나서 이제 얘기를 쭉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를 쭉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아이한테 도움을 준 것 같아요. 합격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제 어쨌든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소통도 잘 됐었고 네. 자기의 생각을 네. 정리를 되게 잘해서 네. 가기도 했지만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이제 네. 하는 얘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잘 정리돼서 그러니까 OSS 한 것 에서 같아요. 네. 훈련 받았던 그 스피치라든가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죠.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네. 영어로 사실 합격한 부분들도 상당 부분 되지 않을까.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람된 질문이지만 네, 네. 그 4명 중에 연석이가 제일 어렸을 것 같은데. 제일 어렸죠. 네. 거의 시험 본 친구들 중에서도 제일 어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마 고등학교 이렇게 그러니까 안 가고 시험 본 사람이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네. 아주 많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건데 거의 그러니까 이제 연석이 아버님께서는 겸손하시지만 사실 일반인이 봤을 땐 천재죠. 재수없다고 하실 것 같은데 아니 뭐 재수 있거나 없거나 네. 전 사실대로 지금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다가 네. 그러면서 참 고맙고 대견한 게 장학금을 또 받았어요. 오 대박. 근데 뭐 전액은 아니지만 아직 일부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 시험을 봐서 장학금까지 받고 갈 실력이었다라는 게 아니 시험 준비를
1년 딱 한 거죠, 뭐. 어. 1년. 근데 그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1년을 준비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음대 입시 준비하고 그러면 어떤 세트화된 뭐 있잖아요. 정형화된 어떤 그런 거.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 정형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이제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갔지만, 네. 그래도, 그러니까 입시곡이 하나 있고, 네. 입시곡은 정말 완벽하게 좀 준비해야 되는 입시곡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들을 보는 부분들이 있나 봐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본인이 얼마만큼 자기 걸로 만들고 자기 스타일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네. 당락이 결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특이한 걸 좋아하거든요. 또 서양 사람들은. 튈 수 있는 그런 네, 부분들. 그럼요. 뭐 그런 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전 네. 잘 모르겠고요. 네. 연석이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네. 사근사근 잘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와서. 네. 그래서 네. 근데 어쨌든 그 시험관 그 교수님이 네. 되게 만족스럽게 잘했다라고 뭐 하면서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리둥절하셨겠어요. 그래 그럼요. 합격했다 그래. 이게 어리둥절하죠. 뭐야 이게? 막 그러셨겠어요. 펑펑 울었죠. 막 와이프랑 와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래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했고 저희는 사실 1년을 더 준비할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이거는 당연하죠. 1년에 합격하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된다. 네. 아무리 이제 뭐 매일 가서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네. 뭐 준비 과정이 그렇게 아, 쉽지 근데 않았고 네. 서양의 이 예체능 과목 이런 입시들은요. 네. 그게 뭐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대학들은 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아이비리그도 그렇고 네네네. 끼가 있는 애를 감당할 수가 없대요. 노력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끼가 있는 네. 거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거를 하는 애를 네, 맞아요. 후천적으로 연습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네네. 그게 우리나라 입시하고 서양 입시의 차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모든 과목이 그래. 네. 아이비리그에서 네. 거의 모든 과목들은 정말 그 과목에 약간 천재끼 내지는 하여간 뭔가 미쳐있는 아이들, 뭔가 특이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가는 학교더라고요. 일반 학교 말고. 그래서 뽑힌 것 같기도 한데 네. 저는 아직까지도 실감이 안 나시죠? 연석이의 그런 끼를 인정은 못 하겠어요. 네. 아직까지도 그런 끼가 있었나 연석이가 네. 음악을 좋아는 했지만 그렇게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지금도 재능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뽑아줬으면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뭘 해도 삽니다. 네, 뭘 해도 삽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가서 되게 만족스럽게 잘하고 있어요. 네. 그게 재밌대요. 음, 그러니까 비슷한 친구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기숙사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네. 기숙사에 개인 연습실도 되게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음. 정말 잘 되어 있는 학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개인 연습실도 있고 그다음에 여럿이 모여서 합주할 수 있는 공간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처음 가서부터 네. 뭐 모르는 친구들 막 다 모이면은 누구는 기타 치고 누구는 드럼 치고 누구는 노래하고 누구는 뭐 하고 해서 상상만 해도 막 그냥 너무 재밌어 보인다. 뭐 이렇게 정형화된 뭔가를 연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냥 아무거나 막 연주를 하는데도 너무 소름 끼치게 재밌다고. 난 듣기만 해도 소름 아니 끼치는데요. 그 연석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살면서 물론 1년 반밖에 안 했지만 이렇게 정말 심장이 뛸 정도로 굉장히 좀 재미나고 막 흥분될 정도로 연주를 해본 건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학교구나. 아니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인생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만 있으면. 아니 그래서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네, 네.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는 애들이 많은데 그런 끼를 발휘 못하게 만들죠. 맞아요. 정형화되게 맞아요. 만들고. 저희가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렇죠. 우리 은선이. 제도가 네.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입시도 정형화 시켜버리고. 맞습니다. 자, 이제 동생도 하리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이고요. 중학교 1학년이고 숙명여중 다니고 있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잘 다니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 못하지만 네. 뭐 그래도 잘 적응하면서 살고 있고요. 네. 하리한테 거는 기대도 굉장히 커요. 그 두 아이를 네. OSS에 보내보신 이제 네. 선배 부모님으로서 아버지로서 예비 부모님들에게 OSS를 권하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연석이 처음 보내고 네. 장문의 글을 OSS 밴드에 남겼던 적이 있어요. 네. 너무 고맙기도 했고 연석이가 적응을 참 잘하는데 잘한
기까지 이제 과정이 선생님들과 이제 그 주변에 그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의 도움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되게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네. 되게 고맙고 좋은 얘기들을 막 장문을 써서 이렇게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그거 같아요. OSS는 물론 영어를 배우러 가는 곳인 것 같아요. 네. 영어를 배우러 다들 보내죠. 기본은. 네. 아이들이 영어를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본으로 영어를 일단 내가 생활권, 그러니까 뭐 언어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영어를 기본으로 네.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네. 라는 것 때문에 보내긴 하지만 가고 나서 느낀 거는 사실 영어는 그냥 따라오는 그런 부수적인 네. 얘기고 자립심, 독립심, 그 다음에 남한테 의지하지 않는 뭔가 이렇게 좀 그 아이의 어떤 그러니까 그동안 알지 못했던 네. 아이덴티티를 딱 세워주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부모가 막 뭔가를 주입시켜주고 뭔가 부모가 만들어가는 그런 네. 과정에 있던 아이라면은 네. OSS를 좀 가는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껍질을 탁 깨고 나오는 듯한 그래서 네네. 막 만들어진 부분을 깨고 본인이 자기 스스로 막 뭔가를 만들고 싶어하고 만들어지고 막 그러는 과정을 이제 담당해주는 한 포션 아닐까. 네. 저는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열이면 열 뭐 다 똑같진 않겠지만 특히 이제 연석이처럼 그렇게 갇혀 지내던 뭔가 자기 스스로 이제 뭐 나는 여기까지 뭐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틀을 좀 깨고 나오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러니까 사실은 시스템이지 우리 않을까. 일반적으로 네. 그런 얘기 했잖아. 모든 아이들이 각각의 색깔이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우리 교육에서는 그 색깔이 다 묻히잖아요. 무채색. 네. 그죠? 다 통일된 어떤 맞아요. 그 모범생이라고 하는 튀면은 그렇지, 안 되지. 두들겨 맞죠. 그렇죠. 너무 뱉어. 맞아요. 근데 네. 이제 OSS에 가서 그 색깔을 찾아주는 맞아요. 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이렇게 생기고 날개짓을 하고 저는 튀어나오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네. 너는 이거를 참 잘해. 어, 너는 이거를 참 잘하는구나. 네. 라고 얘기하는, 물론 그게 서양 교육에 다 뭐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OSS에서 이제 교육하는 과정을 이렇게 쭉 지켜봤을 때, 네.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주고 하나하나, 뭐, 너는 이걸 잘하니까 요거를 조금 더 해보는 게 어떻겠니? 뭐, 요거를 더 잘하니까 요거를 좀 해보는 거. 요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고맙더라고요. 네. 아이 스스로, 나는 글을 잘 써. 나는 글을 잘 읽어. 나는 그림을 잘 그리는데 인정받았어. 네. 뭐 운동을 잘해. 공부 잘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탤런트고요, 그렇죠? 네. 공부 잘하면 당연히 이제 공부 잘하는 거에 대한 뭐 보상도 있겠고, 뭐 포상도 있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들을 다 하나같이 다 인정해주고, 너는 이거를 잘하는구나. 더 그거를 좀 부각시켜서 좀 해보는 게 어때?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참 좋았던 부분이지 않을까. 네. 이제 보니까 밴드에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에 대해서 좀 써주잖아요. 네네. 이제 뭐 생일 때도 써주기도 하고 네. 또 어떤 아이를 소개시켜주면서 해주긴 하는데 그 아이의 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봐주시고 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잘하고 뭐 친구들과의 뭐 우애도 좋고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밝게 뭐 빛내주는 아이다. 이런 얘기들을 써주시는 거 보면은 선생님들이 그런 걸 봐주시는구나.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못 네. 그렇잖아요. 네네. 선생님들이 그거를 다 하나하나를 다 봐주실 수 없을 뿐더러 저는 이제 OSS에 와 있는 아이들은 그렇다고 했지만 저는 어떨 때 좀 안타까운 것은 부모님의 어떤 고정관념이 아이를 그렇죠. 막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아이가 유학을 간다라고 생각하면 뭐 어른들이 그거를 상상을 못하거든요. 못하죠. 네. 저희도 그랬습니다. 그러셨어요? 저희도 처음에 옛날 상국이 네네. 그러니까 상국이 상고가 동기 아니에요? 아예 상민이가 동기고 하나 형아. 위에구나. 네. 위에. 네. 상국이가 처음에 갈 때 그랬어요. 네. 저 어린아이를 네.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를 네. 1년씩이나 음. 어떻게 보내? 맞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로부터 이제 2년 뒤에 연수기가 가게 됐지만 네네.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되게 뭐 이렇게 안 보낼 거야. 우리는 그런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사람이 많죠. 대다수죠, 사실은. 올떨결에 사실 사실 그거는 오센덕이었긴 했지만 그렇게 네. 막 뭐 부수적 나타나셔가지고 아, 그랬어요? 저희 집에 막 뭐 오셔가지고 어떨결에? 예. 얘기하자마자 상민이 엄마한테 얘기 드렸나? 말씀드렸나? 뭐 얘기하자마자 이틀인가 3일 뒤에 그냥 불쑥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그냥 뭐 사인하고 있고 네네네. 그랬었는데 네. 그렇게 사실 보내지 않으면은 맞아요. 어렵긴 합니다. 맞아요. 네. 네. 저희도 고민을 계속 했으면은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얼떨결에 뚝 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네. 후향적으로 이게 내가 뭐야, 잘한 건가? 잘한 건가? 그죠. 저희는 그 다음에 찾아봤어요. 이제 네. 뭐 이제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좋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저것 찾아보고 아이 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보고 했었는데 근데 뭐 미리 만약 공부를 했으면은 네. 뭐 어디도 못 보냈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뭐 제가 그때는 대학에 있었으니까 네. 대학에 만약 연수를 갔었으면은 뭐 그거랑 상관없이 이제 같이 가서 네. 뭐 아이들 공부도 좀 시키고 했었을 텐데 그게 이제 뭐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었었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결정이 나가지고 아 그래 연석이한테 뭔가 좀 올인을 해보자 있는 돈부터 다 끌어모아가지고 한번 네. 좀 교육을 시켜보자 하고 보냈는데 너무 좋은 결정이긴 했었죠. 그래서 저기- 결국 그 여동생을 보낸 거잖아요. 예, 동생도 할인이는 사실 좀 저희가 너무 애지중지 그렇죠. 할인이가 태어난 게 이제 8개월 만에 태어났고 네. 태어나서 좀 몸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예쁘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고 네. 하고 좀 정말 온실 속의 화초처럼 네. 이렇게 키웠는데 네. 오빠 가는 걸 보니까 지도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뭐 저희는 별 생각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나도 가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서 네네. 이제 네. 지원을 했고 네. 그때 그래서 가서 이제 할인이는 사실 영어가 좀 부족하고 좀 그랬기 네. 때문에 1년 반을 하고 왔는데 과정이 너무 좋았어요. 네. 1년하고 1년 반은 또 차이가 굉장히 컸는데 어떤 차이가 났어요? 영어가 뭐 이제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었죠. 그 이후에 6개월이 6개월이 크더라고요. 진짜 예, 그죠? 1년 하고 이제 물론 연석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잘했었고. 잘했었고 그래서 1년의 과정이 음. 이제 사실 굉장히 튼튼하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할인이는 네. 그게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할인이는 처음에는 1년만 생각하고 보내긴 했는데 1년을 하고 났더니만 너무 좀 요 정도 하고 와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겠다. 조금 더 하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네. 얘기를 해봤더니 할인이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 생활이 좀 만족스러웠던 건지 네.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만 그래 하겠다고 네. 그래서 결정하고 6개월 했는데 그 6개월의 시간이 이제 굉장히 컸죠. 그렇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모든 같습니다. 분들이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1년 동안 영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과정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한 학기 동안 해주는 것들은 그거를 좀 세심하게 좀 다듬어 주는 과정인 것 같고 맞아요. 그동안 못했던 좀 심화된 맞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좀 맞습니다.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평소에 못하던 좀 고급 영어들도 맞아요. 근데 물론 지금 그런 것들은 많이 까먹었을 텐데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네. 한국식 영어를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이 얼마나 보탬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사라진 것 같고 아니 근데 실제로 학부모님들 선배 부모님들이 1년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때 6개월을 조금 더 했으면 그렇죠. 그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엄청 보고 싶어요. 그 시기가 맞아요. 그 시기가 엄청 보고 싶고 또 이제 아들이랑은 다르게 딸이고 저희가 맞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네. 또 안쓰럽고 애처롭고 이제 빨리 보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네. 그 결정하기도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한 학기 더 하고 오니까 네. 잘한 것 같다. 굉장히 또 그래서 단단해지잖아요. 단단해지죠. 맞아요. 단단해졌어요. 맞습니다. 잘하고 있죠. 정말 좀 많은 분들이 네. OSS 이렇게 다녀오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네, 많은 걸 좀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한편으로는 어. 이게 뭐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어가지고 맞습니다. 이거를 하세요. 백번이야죠. 아이들이 원한다고 뭐 그걸 다 시켜주세요라고는 당연하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당연한 얘기고, 네. 저희가 어쨌든 연석이를 그렇게 뭔가 좀 믿고 확실하게 좀 밀어주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연석이랑 대화를 엄청 많이 나눴어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뭐 엄마랑도 이제 약간 사춘기가 이제 겹치고 해서 뭐 사이가 조금 이제 틀어진 부분도 있었기도 했지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탁 닫아놓고 뭐 너는 너, 우리는 우리 이게 아니라 대화를 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그 충분히 다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 노력을 하지 않았었나, 나름. 아니, 근데 엄청나게. 네. 그 캐나다에서 초등학교 때 한번 갔다 온 아이들은 돌아와서 확실히 사춘기를 여기에서 보낸 애들보다는 네. 자연스럽게 넘기더라고요. 그렇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서 부모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왔거든요. 그런 부분은 되게 표현을 많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고마워는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워하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맞습니다라고 좀 약간,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할 때도 많은데,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 정리를 좀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보입니다. 네네. 본인 스스로 자기의 이제 방향, 나아갈 방향을 나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쉽게 것들은 얘기하면 자기 주장이 강해지죠. 강해지죠. 무조건 부모 말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네. 자기 주장이 강해지죠. 그래도 근데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말은 네. 통했어요. 아니, 자기 주장이 보내겠는데. 강해진다는 얘기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꾸려갈 준비가 돼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무식해서 엄마 아빠 시킨 대로 잘하면은 그 끝까지 엄마 아빠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대학만 졸업하면 네. 알아서 살게끔 네. 이제 유도를 할 생각인데 네. 잘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 생각은 대한민국 부모 다 갖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 교육을 받는 상황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40살이 돼도 안 됩니다. 어렵죠. 네. 네. 한번 나가서 맞아요, 네, 맞아요. 한번 깨었다가 와야지 그게 가능하지. 네,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더 웃기는 게, 네. 이제 간지 2달 됐어요. 네. 2달 됐는데, 이제 기숙사를 좀 살아보니까 네. 불편한 게 좀, 이제 네. 세 명이 같이 생활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방해를 받으니까, 네. 마음 맞는 형이랑, 여기 같이 간 형이랑 자취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친구도 이제 미성년자예요. 이제 네. 대학교 1학년 나이면은 미성년자 맞죠? 그렇죠. 거기는. 그래서 이제 그 둘이, 그 미성년자 둘이 이제 모여가지고 네. 방을 구하려니까 네. 어려움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렇지.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네. 뭐 집도 알아보고, 뭐 이제 네. 그런 컨설트를 해주는 뭐 네. 중개인도 만나야 되고, 네. 그 사람한테 뭐 설명을 해야 되고, 가서 집 주인도 만나봐야 되고, 막. 사실 저희한테 뭘 바랄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해줄 수도 없고. 네. 뭐 그거- 돈이나 보낼까? 그거 지가 다 지금 알아보고 구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게 사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네. 제가 이제 자라면서 네. 뭔가 집을 구한,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집을 구했죠. 집을 구했는데 그때가 30살 좀 그렇죠. 넘어서 네. 그때도 사실 굉장히 어리버리했고 네. 뭐 쭈뼛쭈뼛 가가지고 뭐 막 그렇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17살짜리밖에 안 되는 아이가 네. 그거 하고 싶다 해봐라 그랬더니 가가지고 다 그거 알아보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계약을 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뭔가 성인의 이제 그런 잔고증명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네. 미국에서 알아보다가 도저히 이제 그거 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다시는 해주긴 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 딱 빼놓고서는 네. 본인이 어쨌든 다 찾아가가지고 얘기하고 네. 아 그런 거 보니까 한국에서 참 교육받아가지고 절대 희한하다. 불가능한 일. 아. 네. 그런 거를 네, 할 수 맞아요. 있을 거라는 생각을 사실 미처 못했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네, 네. 그 우리가 4학년, 5학년 이런 아이들이 한국에서 보면 마냥 어린 애지만 그렇죠. 막상 떨어져서 놓고 보면은 생각보다 애들이 잘합니다. 잘하죠. 네. 깜짝 놀래요. 경험하시잖아요. 네. 밴드 보면은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꼬맹이들이. 네. 예. 그러니까. 그게 뭔가 이제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 아빠가 있으면 네. 아무래도 계속 의지하고 싶고 맞아요. 이제
땡깡도 그리고 부리고 의지하고 싶고 싶은 게 아니라 부모가 또 그렇게 만들어. 만들기도 하고. 다 해주잖아요, 옆에서. 저희가 그런 부모였어요. 아니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대한민국 부모를 맞아요. 애들이 스스로 옷도 못 입게 해요. 다 골라줘갖고 이거 입어 이거 줘봐. 마네킹이지. 맞습니다. 네. 좀 떨어져 있어 봐야 아이가 이렇게 좀 성숙해지고 독립심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아, 그런 부분은 솔직히 좀 불만이긴 했어요. 네. 캐나다 가가지고 네. 머리도 안 감는 것 같고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입는 것 같고. 네네. 네. 근데 얘기를 뭐 해도 어떻게 근데 바뀔 수 그런 있는 건 과정이 아니니까. 있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뀌더라고요. 네. 그거를 못 냅두니까. 참아주고 부모가 맞아요. 답답하니까 막 그냥 골라 입고 이거 해라, 저거 이렇게 해라, 되면 뭐 이제 막 그러는 애들은 맞아요. 아바타가 되고 마네킹이 되는 거죠. 그래도 마냥 그렇게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아 당연하죠. 아이들이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 보면서 그래, 엄마가 좀 보살펴줘야 되는데 아빠가 보살펴줘야 되는데. 그럼요. 예, 저도 우리 아들 8년 동안 헤어져 있었거든요. 예, 예. 예, 그러시죠. 근데 그 동갑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성숙해요. 보기 좋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뵀잖아요. 네네. 네, 전 거기서 정말 봤어요. 정말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이게 사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네. 공개적으로 뭐 추천한다 이럴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한번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인데. 저는 사실 여유는 없었어요. 저는 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네. 금전적인 여유가 사실 없었어요. 네. 저도 이제 대학에 있었고, 네. 그다음에 와이프도 이제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네.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네. 뭐 그런 생활 속에서 아이를 보내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곱씹어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은 보내길 잘했구나. 인생의 한정판이니까. 그러니까 예. 그 시기를 그거를 그 돈을 가지고 네. 이제 가지고 있다가 네. 나중에 너 써라고 주는 것보다는 의미가 없죠. 100번 잘했구나. 맞습니다. 네. 그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미래가 좀 보였던 뭐 이거 안 되면은 뭐 나가서 개원해가지고 아니면 뭐 또 취직해가지고 하면 네. 여기보단 돈 더 벌 테니까 라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좀 질러본 것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뭐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면은 네. 돈이 없더라도 아니 근데 빌려서라도 한국에서요. 네. 한국에서도 막 그건 가입금 하는 많이 게 시키고 맞다고 그러면 그 돈이 적지 않게 들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럼요. 지금 뭐 저기 할인인 서울에 가 있는데 네. 서울에 체류 비용 이런 거 생각하면은 네, 사실 만만치 않아요. 연석이가 또 만약에 그걸 안 하고 공부를 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그거보다 더 큰 돈이 들어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연석이한테는 참 고맙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시간에 이제 준비해가지고 네. 그렇게 합격을 해주고 지금 이제 대학 생활을 벌써 들어갔고 네. 남들보다 남들보다 빠른 시기에 이제 대학을 나와서 갔다 오면 이제 군대를 가야 되겠지만 네. 군대까지 다 마치고 해도 네. 24, 셋? 그러니까 천재라니까요. 네. 그렇게 하면은 네. 사회생활을 뭔가 좀 더 빨리 네. 나가서 적응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무엇보다도 고맙더라고요. 예. 일단 기본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인생을 꾸려갈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린 그게 안 돼. 네? 그게 안 된다고요. 대학을 나와도 그냥 오로지 맞아요. 어떻게 남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래 네. 나를 어떻게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뭐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할 말은 없지만 정답은 사실 없는 것 같고요. 네네. 그렇게 한국식 교육을 받아가지고 한국식 거기서 잘 뭐 적응해가지고 뭔가 인정받는 삶을 살면서 뭐 네. 거기서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사실 정답일 수 있고 네. 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길 가가지고 거기서 또 근데 분명한 거는요.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자기 인생 사는 게 훨씬 즐겁죠. 즐겁긴 하죠. 그건 분명한 거 아니에요? 즐겁긴 하죠. 근데 먹고 이제- 사는 거? 네, 먹고 사는 거. 아이고.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그게 사는 거. 훨씬 빠를 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아닌 경우도 저는 덜어 봤어요. 네, 봤는데 그런 아닌 부분이 우리 아이한테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 때문에 사실 부모님들이 선뜻 근데 그 결정을 아닌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많이 아니냐면요. 좀 늦게 유학을 가는 경우에는 아닌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 이후, 고등학교 1, 2학년 때 유학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 갖고는 일단 영어도 제대로 안 되고요. 흔한 말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많지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네. 이게 초등학교 때 1년 반 갔다 오는 거는요. 이건 신의 한 수거든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귀국해서도 얼마든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이라든가 방향성, 자기의 어떤 가능성 이런 거를 볼 수 있고 예, 맞아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늦게 유학을 가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피하는 유학을 가면 안 돼요. 아,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피성 유학은 주도적으로 유학도 맞아요. 가야 되지. 그래도 뭐 본인이 원해서 정말 하고 싶다면서 물론이죠. 가는 거는 아, 그런 힘들지만, 경우는 예, 예. 고3 때 가서도 네.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경우는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네. 이 방법도 되고 저 방법도 되고 다 되는데 네. 한국에서 교육받는 것도 참 좋습니다. 네. 나는 그 부분도 뭐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여태까지 생활을 영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병원도 이렇게 네. 운영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교육도 뭐 틀린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한국식 교육을 받아가지고 저처럼 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시기이기 쉬운 말로 때문에 해서 저도 가끔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에서 네. 확실하게 의대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나마 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되게 굉장히 운이 좋았던 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 같은 사실 운이 누구에게나 다 따라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한 번쯤 고개를 돌려서 네.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고 찾아보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OSS를 통한 유학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유학원 가도 똑같아라고 얘기는 전 못하겠어요. 네. 경험도 못 해봤을 뿐더러 아닌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OSS가 뭐가 특이하던가요? OSS는 선생님들이 특이하시죠. 선생님들이. 네.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네. 선생님들이 이거는 말로 설명이 사실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엄마 아빠보다도 더 엄마 아빠 같기도 하고 선생님 같기도 하고 네. 가족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이게 OSS 이거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람 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설명이 힘들어요. 네. 어. 물론 이제 이렇게 오쌤께서 네.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네. 설명도 해주시고 사람도 만나보고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건 올 수 그냥- 있게끔 네. 하실 수 있지만 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제 맞아요. 보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그 안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괜찮으신 분들이 많아요. 굉장하신 네. 분들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공부를 잘 시켜주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마음을 다해서 아이들을 보살펴 준다고 해야 되나? 제가 네.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가장 이 유학 프로그램의 운영자가 갖춰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네. 아이에게 동감해 주는 능력이에요. 네. 공감해 주고. 공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부부가 살면서 네. 그래서 내가 여자고 남편, 네. 남편에게 기대하는 가장 큰 거는 남편의 연봉, 직업, 잘생기고 뭐 좋은 가정 이게 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공감해 주는 능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고는 조금 다른 것 조금 같아요. 다른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사랑한다고 다 공감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근데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네. 저도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사실 그거를 느꼈어요. 네. 저도 예전에는 공감을 잘 못했던 사람. 네. T라고 해요. T. 네. 네. MBTI. 저도 뭐 그걸 정확히 뭐 이렇게 하진 않지만 저도 T형이었어 진짜. 네네. 공감 못하고 왜 그래야 돼? 막 이런 스타일이긴 한데 이제 많이 공감을 해주려고 노력을 이제 사실 이제 뭐 병원 운영하면서도 그렇게 됐지만 사람들 이렇게 생활하는 거 보고 이 사람들을 보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유독 눈에 띄고 이 사람은 성공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게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자가 어떤 남편 믿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시부모님이 진짜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네. 아닐 때, 네. 오빠 왜 그래 어머니는 이렇게 했을 때 네. 왜 우리 어머니가 어때서? 이러면 이제 이거는 맞아요. 아닌 맞아요. 거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 제가 그랬는데 그래 진짜 우리 어머니 왜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해주면, 아내 네, 편에서 맞아요. 네, 공감만 해줘도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또 다 또 누가 그러니까 이제 OSS 선생님들이 가장 훌륭한 점이 저는 그 부분이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지만 또 중요한 거는 경험이에요. 그것도 있고요. 결국은 아이를 네. 다 키워보신 맞아요. 분들 맞아요. 네,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게 네.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OSS가 탁월합니다.
맞아요. 아, 제가 그 부분을 네. 뭐 정리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연석이를 보내고 나서도 참 많이 느꼈던 부분이고 네. 그것 때문에 사실 할인을 보내면서 네. 그냥 별 걱정을 안 하고 보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제 둘째는 이제 여자애고 이제 막 뭔가 좀 이 아이를 어떻게 정말 보내야 될까 그렇게 걱정이 되는 그 시점에 사실 조이쌤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생활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네. 조이쌤이 연락을 그때 하셨었나? 그 전에 뭐 그래가지고 할인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저 믿고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딱 네. 믿음이 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보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내고 네. 너무 좀 잘 케어해 주시고 그러니까요. 뭐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다 선생님들에 똑같아요. 대해서 그 생활담임 다 똑같아요. 선생님에 대한 네. 신뢰가 제가 학부모들 만나보면 정말 대단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네. 물론 이제 저는 오쌤 때문에 보내긴 했지만 네. 가서 선생님들 얼굴을 대면하고 본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제 그 생활하는 모습 그다음에 뭐 그 선생님들이 이제 플래너에다가 뭐 답변해 주시는 부분이라든가 네. 아이들과 이제 우리가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뭐 얘기해 줄 때 들어보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사제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가 생각하는 네. 우리 이제 한국에서의 그 뭐 선생님과 물론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잘 끈적끈적하게 좀 잘 챙겨주시고 뭐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네. 우리가 봤던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다르구나. 네. 단순히 그렇게 그냥 선생님과 제자와의 관계는 아니구나. 네. 때로는 가족처럼, 네. 때로는 뭐 부모처럼, 네. 때로는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네. 또 뭐 이렇게 해주는 그런 관계들이 너무 보기 좋아 보였고 다른 유학원은 보내보진 않았지만 몇몇 개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사실 이제 그게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이제 추천도 못 해드리겠지만 그렇게 잘못 얻어 걸리면 사실 고생을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일단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아이가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는 뭐 이제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거기서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간 건데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뭐 그냥 거의 방치되듯이 뭔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핸드폰도 그렇죠. 뭐 안 보이는 곳에 핸드폰을 할지 뭘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적어도 OSS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클리어한 부분이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잘 보냈구나. 네. 그거는 감히 진짜 제가 뭐 몇 년간 아이 뭐 거의 2년 반 정도 이제 보냈었으니까 네. 치면은 네. 그 정도 경험을 하고선 OSS 지금 지켜보신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되시지 않았어요? 10년까지는 안 됐고요. 어. 이제 10살 때 갔으니까 7년, 8년 정도 그러니까 됐겠네요. 7, 8년을 8년을 계속 봤죠. 지켜보시죠. 저는 그래도 지금도 계속 지금도 밴드 보시는 것 봐요. 같아요. 네. 그냥 답변에 안 남길 뿐이지. 네. 그래도 이게 누가 있나? 그리고 지금 이제 가 있는 친구 중에 네. 제 동기 이제 아들내미가 가 있는데 네. 네. 오늘 또 생일이었다고. 네. 네, 뭐 그런 거 보고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하나 보면은 참 아이들 이쁘고 요만한 애들이 또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또 마음이 힘드실까 막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보고 있는데 그렇죠. 네. 보고 있으면은 늘 일정한 패턴으로 이제 네. 가긴 하는데 그 안에 또 뭐 지지고 볶고 하는 거 보면 네, 또 네. 다르겠죠. 계속 네. 다르긴 하겠지만 네. 또 거기서 실제로 생활하는 거 보면은 또 말썽쟁이도 있을 거고 정말 말 잘 듣고 잘 따라가는 아이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또 어우러져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은 또 그런 아이들이 또 이렇게 확 튀어가지고 뭐 막 잘하는 애들도 막 보이고 막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었으면은 네. 그런 능력 이렇게 못 피웠을 맞아요. 아이인데 맞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 아이는 좀 산만한가? 그런 아이들이 막 뭐 나중에 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왔어 뭐 싶은 아이들이 딱 보이면은 야 이게 참 유학의 힘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OSS의 힘이기도 하구나라는 것들이 네. 보이더라고요. 요즘같이 그래도 이렇게 삭막한 시대에 네. OSS 학부모님들 옛날 부모님들도 이렇게 뵙고 지금도 일기 부모님들도 전 다 네네네. 만나고 그게 그러거든요. 좋죠. 그러니까 좋은 거죠. 이런 그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제가 21기, 연석이가 21기고 할인이는 29기인데 21기 학부모님들이 잘 모였었어요. 네. 잘 모이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연락이 주춤하고 이제 못 하다가 네. 사실 지금 이제 좀 이제 풀리면서 하고 싶은데 지금이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입시생들이죠. 예. 이제 진짜 지금부터 맞아요. 제일 힘들 시기인 맞아요. 것 같아서 네. 감히 연락을 못 드리겠는 그럴 수 거예요. 있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또 연락을 드리는 게 우리 아들은 벌써 대학 갔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연락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기도 그렇네요. 하고 네.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마치고 네. 이제 대학교 보내고 그럴 시점쯤 되면은 네. 제가 다시 한번 연락을 좀 네. 드려서 그리고 모여보는 게 우리도 어떨까. 지난번에 그 청주 학부모 모임이 네, 그거 있었는데 하려다가 그것도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네. 또 한 번인가 하고 그 이후에 네, 연속이 그리고- 못 됐는데 네, 그것도 아이가 다시 한번 부활을 시켜보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옛 친구를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얘기할 게 되게 많아요. 네, 네. 그 부모님들 뵈면은 그러니까 되게 좀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민되는 것도 네. 얘기도 좀 같이 나눠보고 싶고 네.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물론이죠. 이렇게 그렇죠.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할 수도 네. 있으니까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음. 해보세요라고 좀 권유해드리고 싶고 그런 얘기들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 뭐 밤새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벌써 저도- 1시간째 얘기했어요. 저도 말이 많죠. 아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1시간째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아이가 커가는 과정을 종종 제가 찾아뵙고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그냥 애 커가는 네. 이야기 듣는 거죠. 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아울러서 네.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